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임재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는 답답했던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길거리에나 실내에서 야외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생활의 지혜를 먼저 알려드리고 세종 납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방바닥에 볼펜으로 낙서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방바닥에 그 볼펜 자국은 물팥으로 닦으면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세종납시인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세종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올해 3.1절은 3.1 만세운동 104주년인데요. 흔히 3.1 만세운동하면 아우너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외친 유관순 열사가 떠오르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세종시 3.1 만세운동이 아우네 장터보다 무려 19일이나 앞서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곳입니다. 바로 세종시 전의면 장터입니다. 1919년 2월 26일 전의면에 살고 있던 이수옥 지사는 고종의 장례를 보러 상경했다가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들을 모으고 목판으로 태극기를 만들어 찍어서 전의 장날에 가는 사람들에게 몰래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세종시 3.1 만세운동의 특징은 비폭력적이었고 그 당시 체포된 사람이 15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유관순 누나 열사보다 만세운동을 19일이나 앞서 부른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은 아셨는지요? 지금도 전의 장터에 가보면 3.1 만세운동 거리가 있습니다. 전의면 주민센터 앞에는 커다란 비석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전의면에는 곳곳에 3.1 만세운동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3.1절을 맞이해서 그날의 함성이 들릴 것 같은 전의면 3.1 만세운동 거리를 이번에는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 귀에는 그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 홍일섭 애국지사 손자인 홍종백님을 모시고 할아버지 이야기와 독립군 가정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활하고 어렵게 살아났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종백님과 만나기 전 먼저 안치원의 소라소라 푸른소라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
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살아서만 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살아서만 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살아서만 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살아서만 하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 아래 내가 묵힌 곳 살아서만 하리라. 네, 안치원의 소라소라 푸른 소라를 감상하셨습니다. 거센 바람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속에 사무쳐오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참세상. 자유의하여 시퍼렇게 쑥물 들어도 강을 저어가리. 소라소라 푸른 소라 쇳바람에 떨지 마라. 소라소라 푸른 소라, 우리 민족의 하늘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홍중백님의 할아버지 홍일섭 애국지사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럼 임지한의 세종납시오, 오늘의 첫 초대 손님 홍중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임지한의 세종납시오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라소라 푸른 소라를 감상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네,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족의 한을 노래한 것 같이 들려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각나서 엄숙해진 기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와 부모님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도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먼저 청취자님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재한님의 세종 납시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1951년도 지금의 연서면 신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나서 3.1운동을 하신 그 홍일섭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가정에 태어나 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네.
더군다나 아버님은 제가 만 1살 때 네. 교통사고 즉 오산 평택 네. 그 열차 사고로 돌아가셔서 네.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으셨겠네. 어려웠습니다. 예.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그 어린 그 오남매를 키우시느라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또한 초중고 시절에는 고학을 하면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네. 사실 사기와 절도와 살인만 빼놓고는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예. 지내던 중 지금의 아내 김정숙을 만나 김정숙. 김정숙을 만나 사남매를 낳아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중 공무원의 꿈을 안고 네. 공주 치료감호소를 개청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어 개청 멤버로서 또 공주 치료감호소 개청 멤버로서 초창기에 너무나도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다 고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무사히 그 정년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그 세종시 동호인 클럽 한솔 파크 골프를 제가 창단을 했고 또 한솔 창단을 해서 회장을 한 4년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 한솔 테니스 클럽도 저희가 창립을 해가지고 거기도 클럽 회장을 역임을 하고 현재는 세종시 시니어 테니스 연맹 회장에 비선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제가 우리 사모님 김정숙 여사 만났다고 그때 이렇게 빵 터진 거는 제 지인이 금강산에 갔는데 그 이북 그 검열이라는 사람들이 이름을 딱 보더니 깜짝 놀랐대. 서라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잘못했나 놀랐는데 김정숙 똑같잖아 이름이 거기 그 맞아요. 예, 김일성, 똑같으니까 그러더래요. 네, 훌륭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빵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독립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1살 때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아오셨고 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30년간 근무를 하시고 현재는 세종 테니스 그 시니어 연맹으로 활동하신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1살 때 돌아가셨으면은 가정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사고가 나셨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연서면 지금으로 옛날에는 서면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연서면 면사무소 면서기로 입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이었는데 서울에 아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선거관리원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차출이 돼서 서울에 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명절 때 장남이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 여기 같이 간 친구분들과 하루 먼저 내려오시다가 그때 열차 사고 오산 평택 그 열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버님이 타신 그 칸이 탈선이 돼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집이 더욱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막 정황이 없어서 그냥 아버님을 그냥 이렇게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셨는데 또 뭐 아버님 산소를 나중에 뭐 또 이장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그 동기 좀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그 아버님 저희가 성묘를 가 보면은 12월 음력으로 12월 26일인데 성묘를 가 보면 그 골짜기 바닥에다 산소를 썼습니다. 골짜기 바닥. 그것 더군다나 양지가 아니고 음지에.
그래서 옛날에는 눈도 많이 왔고 예. 그 주위 분들이 아버님 산소가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염도 안 하고 매장을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한번 이장을 한번 해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 우리 형님과 제가 상의를 해서 그 상태 그 당시에는 뭐 이장할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형님과 제가 좀 먹고 살만해져 가지고 이장을 하고 보니 예. 그 당시에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겨울에 외투 또 주머니에 색안경 예. 손거울이라고 그러죠. 예. 이만한 색안경 사각거울 그리고 빛 빛. 그리고 인감도장 이렇게 그 네 가지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예. 아버지 시신이 그 산화가 안 됐더라고요. 아. 산화가 안 돼가지고 예. 그 우리 가족들이 뭐든지 다 안 됐어요. 우리 누님은 결혼을 해서 초대 낳고 그 젊은 처녀가 갑자기 머리가 휘어져-가지고 예. 한 10여 년 이상 그 애도 없고 또 우리 작은 누님도 가정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예, 가정.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의 모든 것이 이제 아버님이 그냥 그렇죠. 그대로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그런 영향이다. 걸로 느끼지 이런 생각을 거죠. 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이장을 하고 나니 예.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모시고 나니 음. 특이하게도 누님이 10년 동안 애를 못 낳더니 남매를 그 밑으로 낳고 예. 머리가 다시 검어졌어요. 예. 머리가 검어졌고 예. 저희들도 제가 모시고 나서 또 공무원이 저도 되었고 예. 또 우리 가정이 좀 많이 평화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이제 윤달이 껴가지고 이장을 많이 하는 달인데, 네. 그 이장을 너무 잘하셨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거 제가 믿기 어렵지만 예. 그건 실화입니다. 정말. 맞아요. 네. 저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산소를 이장하면서 가족들이 아픈 게 다 나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오늘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미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과학의 힘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선생님 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일편단심 민들레인데요. 네. 조용필님의 네. 사실 우리 아내가 사남매를 그 박봉에 키우면서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으로 보니까 너무 참 고맙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사랑하고 싶어서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도 아까 성함도 김정숙 여사님. 네.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를 듣고 오겠습니다. 늦은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낙엽지듯 가시었다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 만져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해가 뜨면 달이 가고 낙엽진이 눈보라치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어.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네,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를 들으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독립운동 애국지사이신 그 홍일섭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할아버님도 저와 비슷하게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3살 때 그 할아버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세가 기울게 됐습니다. 네, 그러던 중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탁신 수학할 만한 그 서당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게 되었고요. 예, 그러다가 임실에서 네, 고산 선생님을 만나 거기서 탁신 수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듯 그 수학을 하고 나서 1906년 국내부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 네. 장려원에서 첫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1910년 최종적으로는 판임 2등 판임관으로 네. 퇴임을 하시게 됐는데 퇴임하시게 된 동기는 경실 국치를 당하면서 나라가 쇠약해진 꼴을 보고 예. 안 되겠다 싶어 사임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후학을 양성을 하게 됐습니다. 서당을 열어서 후학을 양성을 하게 됐는데 제자분들이 66명 와, 정도를 예. 많이 가르치셨네. 예. 키워내셨습니다. 네. 그러던 중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네. 3.1 운동을 일어나는데 그 제자 맹의섭, 김재영, 이은식, 박한기 님들이 네. 할아버님을 대표자로 좀 추대를 해가지고 만세삼창을 조치원 장날을 하자는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예. 네 분들은 또 전의와 또 이런 천안 예. 또 공주 이렇게 봉화를 피워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서 아마 유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그 비문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그 장에 나오신 분들한테 만세삼창을 독려하고
돌아다니면서 함께하기를 부탁을 하면서 예. 만세삼창을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군중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 예, 1,000명이 넘어서 만세삼창을 하고 다니던 중 외경이 이제 와가지고 체포가 돼요. 뭐 곤봉으로 얼굴을 뭐 수차례 구타를 당해서 이제 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 네. 입에서 피가 철철 나와가지고 예. 이제 체포돼서 공주 감호수 교도소에 1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그 혹한 고문으로서 나와서 53세 1935년도 광복을 맞이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게 예. 좀 한이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 세종 지역에 또 맹일섭 선생님 하면 또 추운 실기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예. 우리 그 할아버님의 제자였었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열악한 가운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내부 시험에 또 합격하시고 또 궁 생활을 하시면서 유직을 지내셨고 또 고중과 순종을 예. 모셨다는 예,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낙향하셔서 이제 제자들도 서당을 차려서 예. 양성을 하시고 또 감옥도 가셨는데 또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된 환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의 그 잔인한 그 만행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직접 우선 우리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더 실감나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아버지 또 한 살 때 돌아가시고 그럴 때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주위에 그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예. 이제 할아버님 연세 대신 제자분들이 있었고 최종 쪽으로 홍순날님이라고 그분한테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할아버님 제자 그분도 독립운동에 참가를 하기는 했지만 예. 뭐 옥고를 치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만약에 그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계셨고 또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왕도 이렇게 고종과 순종을 모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탄탄한 길을 걸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할아버지에 대한 유품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유품은 제가 형님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돌아가시면서 형님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대전에 있는 사촌과 숙부님이 살아계셔서 숙부님과 상의를 한 끝에 그 할아버지 유품을 독립기념관에 기증을 하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에 예. 사촌들과 숙부님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유품 252점을 와, 많았었네 유품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유품 기증을 하는 바람에 이 지방신문 서울 뉴시스에도 나오게 돼서 네. 기증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증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셨네. 그렇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는 할아버지 유품 중에는 참 중요한 그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할아버님이 그 당시에 궁중에서 입었던 그 관복을 비롯해서 순종 황제께서 지방 순찰하며 내려오시던 중 할아버지가 여기 은거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내려오셔서 하사 메달도 하셨습니다. 순종 황제께서 메달을 하사하신 것도 메달? 다 기증을 했고 또 지금으로 보면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직도라든가 이런 게 다 할아버지 손에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진품 명품 예. 거기도 이렇게 유물 갖고 나갔었던 맞습니다. 적이 예. 있었죠. 예. 그게 할아버지 관복을 출품을 한번 했었는데 예. 어떻게 보관을 좀 잘 못해서 또 아버님께서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자는 의관은 친구분을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시니까 안 빌려왔다고 그래서 예. 분실이 됐고 또 사목 관대 이제 관대와 그 좀 모든 저기가 있으면 1억이 넘는데 그때 진품 명품에서는 4,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 네. 관복이. 그 당시에 4,500이면 지금은 더 많이 그렇죠.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예, 예. 그건 뭐 돈으로 따질 수는 없고요. 그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에 보관이 돼서 우리 후손들이 좋은 자료로 쓰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그 책 남양홍 씨 그 책도 한번 갖고 나오셨잖아요. 예. 어디 한번 그래요. 어디 밑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글씨가 대단한데 한번 이렇게 좀 펼쳐줘 보세요 한번. 글씨 이렇게. 이 우리 가족본데요. 예. 남양홍 씨 보사라고 이제 의동세 가보 가세라고 하고 이게 친필로 할아버지가 쓰신 친필입니다. 친필. 저는 그 인쇄본인 줄 알고 예.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할아버님이 대단. 친필로 우리 남양홍 씨가 네. 어떻게 됐으며 여기 네. 보면은 이제 남양홍 씨가 중국에서 파락사로 넘어오셨거든요. 예. 그 기록 넘어온 그런 기록. 예. 네. 거기서부터 이제 윗대서부터 쭉 내려와서 무슨 벼슬을 했고 뭐를 했고 다 기록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할아버지 그 사진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사진을 세종시청에서도 그 사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공주 교도소가 그때 불이 나가지고 그 명적부가 다 화재로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한 훈장을 받게 된 그 계기는 판결문이 다행히 법원에 남아 있어가지고 판결문은 사진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그 판결문 때문에 할아버님이 이제 독립운동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저도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아버지도 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사진은 지금 뭐 이렇게 그 공주 교도소에서 화마가 나서 없어졌지만은 그 대부분에 보면은 종손 장자 이렇게 얼굴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 선생님 맞습니다. 얼굴하고 저는 아버지 얼굴이 똑같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럼 또 할아버지 얼굴하고도 똑같겠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또 홍일섭 그 애국지사님의 그 산소도 세종시에 있었는데 지금 국립현충원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형님이 갑자기 불의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옛날에 그 여기 정성모 지사가 있고 여기 임군수님이 계실 때. 이 추모 사업을 해가지고 500여 평의 그 산소가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옮기신 거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은 걸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뭐 500평을 잔디로 심어놔서 뭐 도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 전에는 그 나라에서 좀 관리를 해주셨었는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민선이 돼가지고는 관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국립묘지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국립묘지 또 여기가 또 차면은 또 다른 데로 갈 것 같아가지고 대전이 좀 남아 있다고 그래서 그 충남문화재 지정 46호를 해지한 후 국립묘지
제 3묘역 888호로 예, 정확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그 네. 독립운동 가의 그 후손으로 네. 살면서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던 거는 뭐 첫째 집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예, 네, 모든 우리 가정이 다 힘들었고 좀 있었는데 몰수당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제 옆에 우리 그 마을에 할아버님이 사시던 집이 기와집으로 큰 집이 있었는데 예,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다 뺏겼을 때니까 아, 그 집이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게 할아버님이 사시던 집이다. 예, 근데 우리가 가세가 기울어서 그 집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형님과 제가 그걸 찾기 위해서 참 무한히 노력을 했지만 예, 뭐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게 기한이 늦춰져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질 때 그걸 찾으려고 하니 네, 그 집이 이제 다 소실되고. 보관이 보관이 뭐 안 돼가지고 다 소실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건 찾지를 못했고 그럼 그 토지도 찾을 수 없었나요? 토지는 이미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매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독립기념관에 기증을 한 자료를 보니까 예, 토지 대장이 있어요. 오. 예,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다 매각이 돼 있어서 예.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 당시에 그런 토지라도 있었으면은 또 우리 선생님 어머니께서 그래 온갖 그 행상을 하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 이제 그 몰수가 당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선생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김정수 여사님 그 신청곡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사실 제 아내가 네. 저 없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또 더군다나 네, 사남매를 키우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사남매가 잘 커져서 네, 지금 손주가 9이나 되고 네. 예, 가정이 다 화목하게 잘 예. 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런 예, 마음에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음.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고맙소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소를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평소 사모님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 그렇게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은 조항조의 고맙소를 먼저 일단 감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네, 홍일섭 애국지사 손자며느리 김정숙 여사님이 신청한 조항조의 고맙소를 들으셨습니다. 선생님 그 몇 년 전에 3.1운동 그 100주년 기념 때 또 그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면서 독립운동을 한 그 후손들끼리 그 만남도 가졌다면서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맞아요. 예, 가졌습니다. 네. 그 세종시에서 자리 장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예. 그 광복회를 통해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신문에서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끼리 만남이 참 이렇게 좋았던 것 같은 그 기억을 해서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예.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또 집안도 이렇게 유명한 집안이었고 순조롭게 잘 이렇게 커 왔을 것 같은데 혹시 할아버지를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일도 없습니다. 아직. 일도 없다. 예. 야, 현대말 쓰시네. 예. 예. 일도 없고 예. 사실 제가 조금 70이 좀 넘었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다는 것은 할아버님의 네. 그 가르침이 좀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 잘못되지 않고 그 험한 세상에도 잘못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그 독립운동가의 그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반듯하게 잘 이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 할아버지 때문에 또 그 유명세도 또 많이 타고 방송도 많이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예, 뭐 방송 출연은 뭐 세종의 티브로드인가, 티브로드 방송 거기에서도 인터뷰를 좀 했고 또 KBS 서울의 KBS 진품명품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할아버지 그 유품을 출품을 해가지고 출연을 한 적도 있고 또 신문에 인터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하고 이제 그 모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산소까지 가서 이렇게 한 기억이 지금 나네요. 또 우리 그 세종향토사에서 그 책 발간 때문에 그 이렇게 구슬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그때 구슬하시면서 조금 눈물도 좀 흘리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기억이 좀 나시죠? 예, 나습니다.
이제는 이제 홍종백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를 하셨는데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요즘에는 대부분 동호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테니스를 클럽을 창단을 해가지고 예, 한솔 파크 골프 클럽, 또 그라운드 골프, 예. 게이트볼, 테니스 다양하게 활동을 즐기고 있는데요. 네. 주로 한솔 파크 골프를 제가 창단을 해가지고 한 예. 4년 제가 회장을 봤습니다. 어. 한 4년 보고 또 한솔 테니스 클럽을 또 창립을 해가지고 또 회장을 또 역임을 했고 현재는 세종시 시니어 연맹 예, 회장직을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맡고 있는 그 직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 독립우승가라 그러신지 뭐를 하면 굉장히 열성적인 것을 제가 봤거든요. 한 15년 전에도 저하고 자주 만나서 테니스를 예. 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교도소에 가서 그때도 예. 반퍼 클럽을 제가 창단을 글쎄요, 해가지고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때도. 예,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뭐 파크 골프 하시고 또 골프 그라운드 골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라운드 골프와 파크 골프는 네, 그라운드는 사실 그 운동장, 네. 운동장을 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거고, 네. 그 클럽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저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공은 같이 쓰고요. 네. 공은 지름이 6cm의 플라스틱 공으로 되어 있는 건데 같이 쓰고 이제 클럽만 약간 다른데 모양은 비슷합니다. 네. 근데 그라운드 골프의 장점은 광범위하게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 네. 쉽게 말해서 80이 넘은 노인들 예. 그런 분들이 하기가 좋은 운동이고 예. 파크 골프는 골프를 대신해서 필드 골프를 치기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크 골프는 3세대 운동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온 자식, 가족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 또 지근거리에 또 있고 네. 또 무료로 즐길 수 있고 네. 전국 어디 가서나 요즘은 파크 골프가 대세이기 때문에 구장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장점이 많네요. 저도 친구들이 파크 골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자전거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도 한번 선생님한테 배워보고 싶네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네. 파크 골프도 골프와 묘미는 똑같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보시는 네, 게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되고 어려운 점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것도 뭐 어떤 생활 신조의 좌우명도 있죠? 좌우명이 그렇습니다. 좌우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도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네. 할아버님이 그 나라를 구한다는 정신으로 네. 사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준해서 저도 할아버지의 정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참 살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금 아이들도 그 정신을 본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또 사모님한테 사랑도 받고 또 아까 보니까 만나서 고맙소 이런 노래를 또 신청하신 것을 보면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 할아버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또 다운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남편분하고 이렇게 사이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인생의 로또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맞으면은 로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안 맞아. 로또가 안 맞잖아요.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다고.
예.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우리 또 선생님은 예. 진짜 너무 이렇게 잘 맞는다고 해주셔서 예. 정말 저도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살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이 또 있죠? 그렇죠. 간단하게. 예. 예, 기뻤던 적은 좀 우리 가족이 네. 우리 가족이 사실 형성이 되고 요즘에 제가 참 너무 기쁜 게 제 생일이나 우리 집사람 김정숙 여사의 생일 때 보면은 모이는 인구가 19명입니다. 예, 다 오시는군요. 제가 100% 다 와서 우리를 축하해주고 할 때가 참 내가 삶의 보람이 있구나 참 너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일상의 그 소박하고 그 편안한 그 기쁨을 말해 주셨습니다. 네. 세종시 출신 그 홍일섭 애국지사의 손자 홍종백 선생님과 3.1 만세운동가 독립군 후손으로서의 삶을 이제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눈시울 적시는 그 이야기와 일제가 얼마나 잔인했고 우리 선조님들이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다시 한번 일제의 잔인함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순국선열의 그 명복을 한번 빌어봅니다. 선생님, 그 세종 시민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예, 세종시가 근래 이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만은 3.1 운동이 연기 지역 옛날 전신이죠. 세종시에 독립운동이 또 많이 일어났고 했기 때문에 독립정신으로 참 잊지 않고 세종 시민들이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계속 이어주면서 생활 정신을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네, 그 선조님들이 일으켜 놓은 정신을 이어받아 남의 나라의 침범을 받지 않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우크라이나 요즘 보세요. 나라가 약하니까 당하는 것을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서 부자 나라로 이렇게 만들고 후손에게는 이런 아픔을 다시는 이렇게 물려주지 말자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임재한의 세종 납시후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방송 출연 소감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조부님 일자섭자 할아버지 를 홍보하는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 임재한의 납시후가 번창하고 세종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송 참여 소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홍일섭 애국지사가 서슬파란 일제 강점기에 죽을 각오로 태극기를 흔들며 3.1 만세운동을 하신 이야기를 잘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독립운동 후손으로서 어려웠던 삶 이야기도 유익하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홍일섭 애국지사님이 독립이 되는 것은 못 보셨지만은 지금은 하늘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피로 물려주신 그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 납시후는 매주 월요일 4시 98.9MHz 세종 FM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 세종 FM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나훈아의 감나무꾼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채비 넘는 고갯길 산딸기